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분산 취지로 조성된 울산혁신도시. 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2027년까지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 울산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나오셨어요. 울산연구원 강영훈 박사 그리고 김영길 울산혁신도시 발전연합 회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이 혁신도시. 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먼저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강영훈 박사님, 예. 오랜 기간 많은 문제들이 거론이 됐는데 우리 박사님 보시기엔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좀 보십니까? 우리 그 울산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이 10개가 이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개 중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전 공공기관이 첫 번째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산업과의 그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만일에 이전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 산업하고 연계성은 없다 하더라도 만일에 지금까지의 그 수도권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다라면은 또 다른 모습을 갖출 것인데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협력업체를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없는 데다가 협력업체를 지역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성도 약하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역과 연계되지 못하고 공간만, 건물만 그냥 이동한 느낌이 좀 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영길 울산혁신도시 발전연합 회장님, 오늘 뭐 주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또 나오신 것일 텐데 주민으로서 가장 좀 불만족스러운 것, 우려되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예, 지금 혁신도시에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들이 한 10곳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냐면은 산하경 클러스터 부지. 예. 뭐 쉽게 말하면 서동 쪽에. 예, 그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조성 원가에 분양받아 놓고 또 대책도 없고 개발 의지도 없는 부지도 있는 또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동쪽에서 서쪽까지 수년째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부지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멈춰 있어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권 활성화 및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행정력이 좀 집중되기를 바란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신세계, 뭐 동원 등 필지들이 지금 뭐 개발이 아주 미뤄지고 있는 그런 곳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주변 상인들뿐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주 여건은 열악하고 밤에는 유령 도시가 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신세계를 바라보고 뭐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아파트에 입주하고 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수년 동안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주변 상가는 침체 상태에 머물게 되고 또 1층 같은 곳은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방 있는 임대를 또 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고 또 상인들은 또 장사가 또 안 되고 요즘 또 급격하게 또 대출 금리까지 또 두 배로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생활고에 좀 생활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면 또 주민대로 생활 인프라 부재로 대형마트, 뭐 쇼핑몰 하나 없는 도시에 살면서 부산 양산으로
원정 쇼핑을 가는 실정입니다. 예, 울산 시민분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 신세계를 특정해서 이야기하자면 최초에 아는 복합 쇼핑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울산으로 와서 쇼핑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 예. 성격 예.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 뭐 그게 수차례 미뤄지고 변경되면서 네. 이제 뭐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83층 오피스텔 건물에 이제 쇼핑 공간이 조금 들어있는 네. 그 공간으로 지금 최종 단계까지 왔단 말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신세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신세계에서는 이제 부지 매입 당시에는 그 2013년 5월에 혁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에 백화점으로 분양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울산에 보여준 행태를 보면 주민들에게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고 예. 말을 바꾸면서 믿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최근 입장 표명에는 뭐 이번 달 7월 중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 위반 재신청을 하고 8월 중에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 인허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 들어오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삽들 때까지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박사님, 뭐 신세계나 동원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 뭐 들어오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 혁신도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그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 역량을 지역과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상업지가 생기는 건데 그 상업지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저게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동원이 큰 뭐 어떤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하는 거하고는 혁신도시하고는 별개입니다. 혁신도시 본래 목적하고는 예. 만일에 백화점이나 대형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들어온 그 유인들과 함께 섞여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주 부가적으로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떤 저게 백화점이나 대형 어떤 그 시설이 없어 가지고 혁신도시가 지지빌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성이 지금 옳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혁신도시라는 것은 지역에 뭔가 혁신의 거점을 만들어라는 것이지 상업지를 만들어라 아니면은 거기다 대형 쇼핑몰을 만들어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울산에 좀 선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뭐 기업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지원시설이거든요. 예. 주민의 그런 어떤 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시설인데 이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은 반드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지역을 조금 더 그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갖춰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혁신도시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느 혁신도시든지 간에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투자를 꺼리게 되는 그런 지금 사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한국석유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동서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스타트업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한 곳에 묶어가지고 울산 혁신도시 그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혁신 역량과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이번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회장님, 지금 뭐 혁신도시 좀 뭐 가보셨겠습니다만 울산 시민들, 저도 뭐 점심 먹으러 예, 그때 되면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녁만 되더라도 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실제 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뭐 보시는 것처럼 잘 보셨네요. 예. 그 울산 혁신도시의 이제 대표 상권은 이제 온유국 맛집거리하고 그 아시는 것처럼
뭐 신세계 부지 인근 중심 상업지하고 예. 또 장현동, 서동의 뭐 인근 상권들 세 곳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울산의 뭐 장기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혁신도시 내 상가와 건물은 여전히 공실률이 높고 유동인구가 없어가지고 도시 활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또 혁신도시 중심 상업지구를 가보면 평일에는 점심 때는 북적합니다. 그러나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또 퇴근 시간 6시 이후가 되면은 또 그 활력을 잃은 도시가 또 다시 됩니다. 그래서 입점한 상가 또 대부분에 또 국한돼 있습니다. 국한돼 있고 또 여가시설이 또 없다 보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특히 또 사람이 또 없습니다. 또 놀만한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으로 양산으로 또 대구로 온종 쇼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또 그리고 또 공공기관 직원들은 또 기러기 아빠들 또 주말에는 또 입으로 또 빠져 나가다 보니 예. 뭐 상권 활성화는 또 더디고 대중교통은 확충되지 않아가지고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예. 실정입니다. 예. 그러게요.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 가족 동반 이주율 그 조성 초기에는 뭐 아주 낮았는데 뭐 지금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주말에 뭐 상경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그런 가족 동반 이주율이 72.3%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목표 연도가 2027년인데 예. 매년 2%씩 해가지고 2027년도 말에는 82.3%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72.3%나 82.3%나 4명 중에서 3명이 가족 동반해서 내려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낮지 않다는 얘기인데. 낮지 않죠. 예. 근데 기러기 앞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믿지를 못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통계들이나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최신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그 1인 가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가족 동반 이주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속에는 72.3%는 낮지 않다. 그리고 교통이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의 어느 지역을 가도 교통은 다 미흡합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울산의 어디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교통이 불비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수도권하고 비교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그 이야기하면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울산에 계시는 분이 혁신도시에 교통이 불편하다. 다른 지역은 더 불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가 어디냐는 거죠. 교통은 상대적인 개념일 그럼요. 예. 수밖에 없다. 그러게요. 이게 가족 동반 이주율이 뭐 72.3% 2022년 말 작년 말 기준인데요. 어쨌든 낮지 않다 보니까 주말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울산에서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인근 기장이나 뭐 다른 데로 쇼핑을 가시고 관광을 가시고 그런 상황인데 정주 환경 얘기로 바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 박사님이 교통 얘기하셨죠? 예. 혁신도시 주민들은 그럼 왜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좀 교통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한데요. 예. 박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조성한 지가 2016년도에 이제 조성을 해서 지금 네.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여전히 열악합니다. 배차 간격이 큰 데다가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행 횟수가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버스는 배차 간격이 1시간 35분에서 2시간 10분까지 그런 그 배차 오랜 시간 동안 또 기다려야 해가지고 이동권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나 소동 주거지에서나 여전히 시내로 나가려면은 그 노선이 많은 곳으로 또 이동하게 또 됩니다. 그러면 연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1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청 쪽에서 만약에 성남도 시내로 나간다. 그러면은 거의 1km 같은 그 거리를 걸어 나와야 되고 또 저 서동 쪽에 주거지 그쪽 A인에 때 있잖아. 그쪽에서 3일 초등학교 쪽으로 또 그 뭐 노선이 많은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거기도 또 맨 예. 1km 정도 걸어 나와야 되는 그런 예. 불편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버스의 어떤 노선 개편, 증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주민으로서 하신 건데 예. 제가 하나 끼워드릴게요. 트램 노선 관련해서도 아유, 좀 좋은 하신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있을 좋은 것 말씀. 같아요. 예. 지금 혁신도시가 그게 2019년 6월에 트램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발표 1에서 4노선까지 발표를 했는데 혁신도시에서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주민들은 울산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혁신도시는 젊은 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통계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만큼 이제 지금도 그 트램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 그만큼 대중교통의 열악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말씀드릴 게 예. 있는데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있는 노선 버스의 배차 간격을 다 배차 시간표로 다 알고 있거든요. 2시간 10분,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924번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최신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확인해 있고 보시고. 우리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아까 상대적으로 혁신도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예. 지금 주민 대표분의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면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고 계신다. 우리 울산 지역은 정주 여건이나 교통시설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광역시에 비해 가지고 다 나쁩니다. 근데 유별나게 혁신도시만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언양이나 아니면은 저 울주군에 가면은 하루에 버스 몇 대 안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청주에서 와가지고 지금 뭐 이전 공공기관의 한 그쪽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신 분은 굉장히 교통이 열악하다, 정주 여건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청주에서 온 사람은 교통 좋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전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울산 어디에 살고 계시다가 그쪽에 가셔가지고 혁신도시가 정주 여건이 나쁘다, 교통이 나쁘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방송의 취지가 울산혁신도시 집중 진단을 하는 자리이고 사실 혁신도시라는 그 조성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본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사님이 처음에 혁신도시와 어떤 지역 산업의 화학적인 연계가 좀 잘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물리적인 연결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도로가 좀 가운데 막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외딴 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존 시가지 개발, 서로의 개발을 좀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울산 혁신도시는 동서형의 그런 긴 장방형의 혁신도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보면은 북부순환로가 있고 그래서 구도심과의 그런 단절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공공기관이 저희가 처음에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그런 혁신도시를 만들 때는 아마 구도심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다 성안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주차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고 뭐 어느 정도 주차 시설을 지어야 뭐 여유가 있겠다라는 것은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몇 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점진적으로 구도심도 이런 주차나 이런 부분을 뭐 주차 시설 뭐 이런 인프라를 갖춰가게 된다면은 저기 혁신도시와의 그런 연담화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혁신도시의 다양한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울산연구원 강영훈 박사 그리고 김영길 울산혁신도시 발전연합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문제점들 뭐 전문가 주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주민들이 원하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있습니다. 예, 핵심만 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혁신도시 이제 원이 이제 도시 건설과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었다면 예. 뭐 혁신도시 2는 예,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그래서 아직 반쪽짜리 혁신도시를 완성하려면 그 2차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의 단점인 동서로 길게 이어진 기형적인 형태를 응집력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항아리 상권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아, 항아리 상권.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석유공사 뒤쪽으로 2014년 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한물 무지공원이 뭐 2024년 12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산시는 또 거기에 사업비 부담이 이제 상당해서 공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2차 공공기관이 이 혁신도시에 유치돼야 하는 것은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교육, 문화, 의료 분야 정주 환경 개선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예. 예, 뭐 지금 현재 그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뭐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무지하물공원 뭐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뭐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에서 그러신 거죠? 2024년에 그 공원 일몰제에 걸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중구청에서는 거기를 공원 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저게 방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거나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리가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을 뭐 오픈시키는 것은 적절히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건 요 박사님 이것은 다 언론에도 공개됐던 거고. 예. 저의 보고서 내에는 시즌2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들어 있습니다. 한 줄도 안 들어 있습니다. 뭐 주민의 입장 그리고 예, 예. 뭐 실제로 울산시의 계획 또 연구자의 입장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예. 뭐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잖아요.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대한 근데 문제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장님께서 정주 여건 안 좋다 그러는데 울산 어디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정주 여건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죠. 자, 체감이 오늘- 그렇습니다. 체감이 지금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 보면은 상당히 어떤 예. 뭐 취지에서 우리 예.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예. 알겠으나 오늘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고 예, 나올 수가 없는데 자, 박사님은- 울산 예. 혁신도시를 다른 어떤 혁신도시보다도 더 발전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접근을 해 그러니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주 여건은 제가 생각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클러스터 부지 문제도 하셨는데 울산의 클러스터 부지 지금 좀 곧 하나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딱 하나 남습니다. 2-1 부지 하나 남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러고 아니, 팔리면 뭐합니까? 지금 그 빈 공터로 지금 남아 있는데 클러스터 8부지나 자, 이렇게 클러스터 질문 드려볼게요. 구부지나. 그럼 지금까지 박사님이 어떤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한 내용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시민들이 좀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석유공사하고 동서발전을 제외한 그거는 시장형 공기업이거든요.
시장형 공기업은 예산 편성을 그 공사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회사의 뜻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저게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 훈련하고 있는 그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이요. 예, 이런 데는 노동부나 이런 데의 전부 예산 제약을 다 받기 때문에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매년 일정 부분의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혁신도시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N분의 1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울산 혁신도시를 위한 사업이다라는 아하. 그런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면은 예.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그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역에서 몇몇의 그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사업을 특정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예산 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박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고, 자,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거를 좀 해야 네. 혁신도시가 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대기업에 투자만을 요구하며 대기업만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그건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과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울산시의 과감한 선투자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전 방안들 두 분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울산연구원 강영훈 박사, 또 김영길 울산혁신도시 발전연합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인구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울산혁신도시는 시즌2라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의 조속한 개발도 중요할 테지만 교육과 교통, 문화 등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이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 시기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